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5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지각을 했네요. 기다리는 분들이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직업 중에 그 대학 강사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강의 중인 대학들이 모두 개강을 했어요. 이번 주에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수업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교수회의 이런 거 참여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바쁘게 어저께도 늦게까지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좀 잠깐 엎드려 있다는 게 또 잠이 들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르게 출근을 해서 한 10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월요일 제 방송 제목이 상승장 시작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도 그 대형주들 중심으로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20위까지 중에 LG 화학 빼놓고는 모두가 상승을 했어요. 뭐 셀트리온도 상승했고 제가 평소에 말해오던 뭐 차트가 정배열 초입으로 가고 있는 카카오 이런 것들도 중심으로 또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을 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삼성 SDI가 드디어 시총을 그 LG화학 시총을 넘어섰죠. 그래서 그런 삼성주 중심으로 해서 또 좋은 흐름이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화 큰 상승이 있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선을 돌파를 했죠. 제가 계속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닥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배열 초입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유럽 증시도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틀 동안 강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조정 내지는 이제 뭐 하락 정도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장은 특히 오늘은 일진아이 솔루션이 그 신규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관심이 아무래도 몰릴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로 좀 지켜보면서 뭐 이번 주를 또 9월의 시작을 좀 지켜보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어제는 1372명으로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제가 계속 최근에 저 지난주부터 강조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GV,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다양한 곳들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는 이제 정배열 초입이죠. 좋은 흐름 20선 위에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이 또 이래요. 오늘이 또 1895명. 그러다 보면은 또다시 그런 것들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 차트상으로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재료가 안 나와주니까 어제도 제가 그 인터파크 말씀드렸었죠. 인터파크가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고 분명히 그 전에도 그 전날에도 좋았는데 종가까지도 좋았는데 3시 35분 넘어서 좀 안 좋은 기사들이 나왔죠. 뭐 양월자에서 인수전 참여해서 벗어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혜가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고 어제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5% 종가 하락을 했거든요.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악재들이 기사화돼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제도 사실은 오후장에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1조 이상 몰릴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전문가들도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8월 30일이라서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막 이렇게 섣불리 매수를 하기보단 그냥 광세 섹터들이 어떤지를 좀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대형주가 강했지만 저는 대형주 강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기보다는 여전히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저도 오늘은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존스, 나스닥 오늘 봉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중국 증시도 괜찮았죠. 중국 증시도 괜찮았고 우리나라도 오늘은 이제 보합 내지는 하락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최근의 월화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납은 이뤄질 수가 있겠다. 국채금리도 한 1.3 정도로 괜찮은 수준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도 한 0.64% 정도 하락했다는 건 그래 상당히 많이 하락한 거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 수급이 1조 이상 굉장히 오랜만에 1조 이상 들어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을 했죠.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차트가 좋지 않고 코스닥은 5일, 20일, 60일, 120일 정배열 초입이고 20선 위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어제
양봉을 제외하고는 20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제 드디어 20선을 돌파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돌파했다고 바로 추세 전환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이격을 좁혀가면서 지수 지지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정배열 초입에 있는 것들, 뭐 삼성 SDI라든지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렇게 원래 정배열에 있는 것들 중심으로,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배열로 전환하는 추세고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약,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보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과대낙폭주도 많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격이 많이 좁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기간 조정 후에 정배열로 돌아서는 때쯤에 매수해도 충분히 괜찮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굳이 사서 오랜 조정 기간을 다 겪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어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장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렸잖아요. 들어 올린 막판에 좀 들어 올린 느낌이 좀 강해서 이제 그 이유를, 특히나 이제 8월 30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외국인 기관에서도 리밸런싱 관련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9월 1일인 오늘 어느 정도는 어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매도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섣불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어저께도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후장 막판에 한 2시 반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정배열 초입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그다음에 뭐 그 대신에 이제 중국 게임 규제 리스크가 어제 또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펄어비스라든지 제가 굉장히 최근에 좀 좋게 보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이 끊임없이 이렇게 발목을 잡네요. 그래서 어쨌든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에서 조금은 악영향, 뭐 전반 지수 전반적인 악영향이보다는 어쨌든 게임주 섹터가 최근에 주도주 섹터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찬물을 껴안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 2차 접종 70%는 추석이 지난 한 10월 중순 정도면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이상 뭐 갑자기 뭐 백신의 수급이 굉장히 뭐 부족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매수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강원랜드, CGV와 이런 어쨌든 우리가 컨택트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해도 충분히 좋은 곳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포트들 간단하게 한 두세 개만 볼게요. 그 일진아이솔루스가 오늘 드디어 상장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 따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이 볼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강세 섹터에 또 수소 관련된 테마 있죠. 2차 전지 관련된 테마 있죠. 거기다 일진 그 그룹주 자체도 최근에 당연히 순환매로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오히려 일진아이솔루스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오늘 일진홀딩스라든지 최근에 관련주로 큰 상승을 했었던 것들은 제로 소멸로 급등 후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하면 지분을 들고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패턴은 쿠팡 때도 그랬고 지금 최근에 상장했던 곳들의 관련된 주들은 일단 한번 폭락 후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하는, S24도 그랬고 뭐 넵튠도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에 최근에 이제 수소 산업이 굉장히 좋죠. 그 현대차에서 이번 달에 그 9월 달에 수소차 관련해서 비전을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도 이제 동화산업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거의 한 20% 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진 하이솔루스도 어쨌든 수소 산업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이 더 뜬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정리해드렸었던 곳들이죠. 뭐 두산피어셀, S피어셀,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효성이 최근에 이 여파로 인해서 굉장히 또 그룹주가 좋았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상하 프론테크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중국 말씀드린 대로 게임 셧다운제, 뭐 저출산, 이거 사실 뭐 재탕이죠. 한 2주 전에 이것 때문에 한번 그 당시에 게임주들이 하락을 했었고 다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어제 발표를 하는 바람에 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한번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팬더멘털 자체가 훼손됐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노스 첨단 소재가 이제 오늘 권리라 발생을 하죠. 이노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대형주로도 한 달 전쯤에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저도 그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한번 그 삼성전자 폭락 때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갔고 어제는 5%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 6% 정도
익절을 수익을 내고 있고, 중간에 한번 익절했습니다. 그 중간에 한번 급등 8% 했을 때가 있었죠. 한 열흘 전인가요? 그때 한번 익절했고 다시 이제 신용융자로 매수해서, 그날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한 5% 정도, 5, 6%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권리락에서 좋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침부터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세종시 관련주 제가 어저께도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의사 일정이 있잖아요. 세종 의사당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순회경 선일이 9월 4일, 5일 이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그 말씀드렸던데 유라테크, 뭐 대주산업, 프롬파스트, 영보화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제같이 특히 조정이 올 때 들어가는 게 좋죠. 제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눌러주면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날부터 급등을 하면, 물론 그것도 대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어저께처럼 유라테크를 좀 눌러줬을 때 1, 2% 그때 매수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소 비존 사업 말씀드렸었죠. 두산 피오셀이 최근에 상당히 좋고, 평화산업이 일단은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산업, 그다음 평화홀딩스, 코롱인더, 두산 피오셀, S피오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보시되 일단 평화산업 중심으로 보고 대장주기 때문에 두산 피오셀까지도 좀 보시면, 두산 피오셀 그 대신에 대형주죠. 대형주라서 조금은 상승률에 둔화가 있다. 증시 분석 빠르게 해보면은 일단은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게 제가 항상 바이오주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골드퍼시픽이라든지 이렇게 제넥셀 관련, 젤란센 그 판권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컨소시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상승을 보였었고, 이제 노란색으로 체크한 게 신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인데, 디스플레이텍은 사실 제가 전기차 충전소로 벌써 한 4-5번 정도 정규 당순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도 이렇게 전기차 충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트래픽, 월링스,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빼고요. 월링스와 이제 디스플레이텍, S트래픽 이런 것들은 새롭게 전기차 충전소로 광신 종목에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익, P&E, 그 다음에 휴맥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개별제로 정도로 움직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평화산업과 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평화산업도 벌써 한 4번 정도 강조했죠. 그랬는데 어제도 장중한 때 한 20% 넘게 올라갔었고, 종가는 13% 정도. 아마 어저께 장중한 때 상한가까지 갔을 거예요. 한 29% 정도까지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죠. 그래서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아랫단에서도 봐도 전체적으로 뭐 21위부터 30위까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섹터를 잃었다기보다는 신원종합개발 정도는 윤석열 관련된 건설주였죠. 그래서 어제 못 간 것들, 사실 어제 그 화요일 종목들, 제가 이 종목들이 잘 못 갔잖아요. 그 이유가 어젠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인터파크 많이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인터파크 이 정도로 하락할 줄은 몰랐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 그 야놀자에서 인수전 뺐다는 그런 악재들이 발생을 했었죠.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평화테크 여전히 강한 흐름이고, 유라테크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하면 좋다. 그래서 뭐 이번 주 안에는 또 슈팅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진홀딩스도 강한 흐름이네요. 강한 흐름이고, 이현제약 지금 사실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추천 종목이 의미가 없긴 하지만, 이노스 첨단 소재도 뭐 6%대 상승이고요. 좋은 흐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평화산업 이렇게 거래량 상위 종목도 항상 제가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상업 상위 종목 중에 조일알미늄, 평화산업, 골드퍼시픽 정도가 들어가 있고, 거래 금액 상위에도 HLB, 한국 BNC. HLB가 어저께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현 수익을 거둔 거고, 그래도 장중 막판에는 좀 들어 올렸죠.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BNC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래서 순매수 상위에도 HLB 생명과학, HLB가 들어가 있고요. 기간 순매수 상위는 크래프톤, 대한항공, 포스코, 철강 쪽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주 때문에 상승을 한 건지, 대선주에서 이제 건설 이슈를 공약을 하면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철강주 전반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건지는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또 장중 시작을 해서 저도 한 두세 종목 정도 매도를 할 것들이 있어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가능하면은 8시 전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가끔 늦어질 때가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